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네, 대학생 구직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매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1위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13.9%로 1위가 됐고요. 2위는 작년에 1위였다가 올해는 2위로 밀려난 현대자동차입니다. 10.2%였고요. 3위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6.6%를 기록을 했는데 기업 이름을 들으시니까 그럴 만하다라고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는 단연 높은 연봉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리후생, 좋고 잘 되어 있는 복리후생이었고요. 세 번째가 정년보장, 안정성이 차지를 했는데 당연히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높은 연봉, 복리후생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여러분의 적성과 그리고 취미,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만큼 고려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음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특강 함께 할 텐데요.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렸잖아요. 기업 이름 또 이유까지도 들어보셨는데 글쎄 주변 친구들한테 혹은 학생들도 좋고요. 어떤 기업이 좋다 이런 이야기 좀 나눌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슬 학생 어때요? 딱히 어떤 특정한 기업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첫 직장인 경우에는 힘들어도 내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직장을 구할 때는 좀 안정적이고 복지를 이런 쪽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첫 직장인지 아니면 이직을 하는 두 번째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생각이 변한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규리 학생은 어때요? 제 주변에는 남자와 여자랑 그 약간 선호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달려요.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물론 높은 연봉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 상관없이 다 네네. 비슷하게 높은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이름, 사람들의 인지도, 그런 명예 이런 걸 좀 그래요.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라던가 약간 미용 쪽 회사 이제 자기가 약간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뭐 외국 기업이라든지 약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네. 자신의 가치관. 관심, 그렇죠. 그런 게 관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요.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남녀 차이가 또 있군요. 그래요. 남자가 선호하는 기업, 여자가 선호하는 기업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이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입사하고 싶으시던지 걸림돌이 되시는 게 혹시나 영어이시라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의 알찬 강의 오늘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다시 뵙습니다. 자, 험난한 공무원의 길 여러분들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마무리 지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현재 직렬별로 우리가 좀 뽑는 인원도 다르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살짝 좀 부류도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시험이 좀 더 쉬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시험 보는 게 법원 서기부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과목이 많습니다. 8과목인가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법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단 법원 서기부에 만일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분 노력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영어만 놓고 보면은 성적이 안 좋습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워낙 법과목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에다 쏟을 시간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머리가 안 좋고 실력이 떨어 이게 아니라 법 쪽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로만 놓고 보면은 법원직은 60점대, 60점대에서
한 70점대만 맞아주면 합격선입니다. 영어만 놓고 보면은 그 정도로 영어의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목 때문에 그래야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고2 정도 수준의 수능 유형입니다. 수능 유형입니다. 거의 대부분 독해입니다. 25문제인데요. 거의 대부분 독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독해를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네. 독해만 나옵니다. 사실 독해만 나온다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문법 봤죠, 영작 봤죠, 그죠? 어휘 봤죠, 그다음에 뭐 수고도 봤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런 거 거의 다 안 나옵니다. 독해만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길게 줘요. 어씨 뭐야 이거.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뭐 미리 잠깐 뭐 요거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짧은 거야. 보통 요거보다 한 2배 됩니다. 법원 쪽에서 나올 때는. 네, 짧은 것도 있긴 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가 좀 않고요. 사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통 그 3월에 보죠. 그리고 보통 이제 법원직은 2월 하순경이나 이렇게 보고 3월에 경찰 시험 보죠. 경찰은 보통 1년에 2번입니다. 1년에 2번 되고요. 2017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나서 경찰 인원을 팍 늘리셨죠. 네, 늘리셨는데 근데 사실 그 경찰은 많이 벌 때는 1년에 3번 더 봅니다. 보통 이제 2번은 기본이고요. 보통 3월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9월이죠, 보통. 9월 이렇게 해서 봅니다. 만일 한 번 더 보면 11월에 이렇게 더 본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찰인데 경찰은 그 문제 난도로 보자면은 요거는 그 고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영어 난도 자체는 쉬워요. 네, 쉬워요. 그리고 우리 경찰 뭐 누구나 경찰 보면 좀 빠르게 되겠죠,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경찰 좀 보시면 될까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 근처도 못 가실 겁니다. 뭐가? 체력이 장난 아닙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 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무술 유단자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항상 그 피트니스 다니면서 항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헬스 하시는 분들 등치 좋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점수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소방. 소방도 굉장히 많이 뽑는다 그러죠. 지금 소방 우리 진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을 참 잘 대해 주셔야 된다. 잘해 주셔야 된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영어만 놓고 볼까요? 영어만 놓고 보면은 요것도 고1 정도 수준인데요. 2017년 바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시험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고1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요거 영어 또 쉬우니까 요거 볼까? 아닙니다. 이분들도 체력입니다. 이분들 체력에서 떨어지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면접 뭡니까 필기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기뻐하면서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다시 왔어요. 등치는 산만한 남자입니다. 선생님 떨어졌습니다. 네, 체력에서요. 체력도 그 꽈락이 있습니다. 30점이 맞아야 되는데 28점인가 맞았답니다. 그래서 꽈락이었었답니다. 그래서 체력이 이제 안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그 교육행정직이라고 해서 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청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건데요. 굉장히 좀 근무 환경이 좀 어느 공무원보다 조금 좋은 편입니다. 학교는 일단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출퇴근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요즘 뭐 학교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 된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여가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교육행정직입니다. 딱 5시면 딱 퇴근해가지고 와서 뭐 데이트도 하고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다 해요. 근데 다른 직렬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그래도 끝나는 게 사실상 일반 기업체 못하는 게 굉장히 늦게 끝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교육행정직이 별도로 점을 보지요. 사실 별도로 봅니다. 문제가 좀 달라요. 난이도로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한 고2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놓고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일행직을 제일 많이 봅니다. 일반 행정직을 제일 많이 봅니다만은 대체로 일반 행정직이 약 80%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일단 그 말씀드린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만 거기다 조금 더 수월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유형입니다.
수능처럼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능을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말입니다. 수능은 사실 영어 보실 때 뭐 이렇게 해석을 완벽하게 하고서 이렇게 풀지 않으셨죠? 사실 이렇게 앞뒤 보면서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행정 유형과 살짝 조금 섞어줍니다. 네, 근데 그 난이도는 일반 행정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행정이죠. 일반 행정.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제가 이제 바로 일반 행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방지 구급 문제 유형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네, 난이도가 쉬웠어. 201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인데 난이도가 좀 쉬웠던 애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들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래 나 준비 좀 했어. 이제 한번 시험 좀 보러 갈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가서 만일에 시험을 봤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답률이 약 8, 90%가량 될 겁니다. 예, 아마 나머지 1, 20%는 실수해서 찍다가 잘못 찍어버린 거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뭐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난이도를 조금 보여드리고 각각의 직렬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따로 보는데 서울시가 있죠, 참. 서울시도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각각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 행정도 있고 말이죠. 뭡니까 다 있죠. 다 있는데 서울시는 문제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본을 좀 충실해 줘야 되고요. 서울시 생각한다면 진짜 별도의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은 튼튼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 더 남았는데요. 내가 얘기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시험을 일반적으로 봤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 합격하면은 여러 군데 합격됐습니다. 그 가운데 만일에 여기가 합격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일로 선택해서 갑니다. 어딜까요? 알고 물으시나요? 국회 사무처입니다. 네, 국회 사무처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제 9급도 뽑습니다만 보통 8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 뽑을 때는 9급과 7급을 우리가 뽑지만 국회 사무처는 9급과 8급입니다. 근데 거의 대개 바로 이제 동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여러 군데 날짜가 다르니까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보게 되는데 국회 사무처 되면 거의 대부분 글로 다 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학생은 뭐 한꺼번에 6군데가 다 돼버린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결국 선택해서 간 곳은 국회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거 안 보겠죠, 방송. 지금 바쁠 테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합격하려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게끔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좀 생각하시라고 해서 잠시 한번 여러 말씀드려봤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사실 문제가 이거는 만일에 이제 국회 사무처의 문제하고 비교해 놓고서 만일에 본다면은 국회 사무처 문제가 대학생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초등학생 정도 문제 수준밖에 사실 안 되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사실상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 만일에 생각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난도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공무원 시험 가운데 국회 사무처 8급이 가장 난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목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많이 못 봅니다만 제목을 묻기도 하고 주제를 묻기도 하고 요지를 묻기도 하고 내용 일치를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주고서 어느 자리 들어갈까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ABC 문장 주고 순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런 건데요. 사실 유형 자체는 수능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보시죠. 그죠? 거의 똑같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수능하고 똑같으면서도 조금 나름대로 어렵게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1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다. 그러면 95점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 독해에서 한 문제 틀리면 대개가 다른 영역에서도 한 문제가 꼭 같이 나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독해에서 한 문제 나가 다른 영역 한 문제 나가죠. 그럼 90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실수로 한 문제 더 나간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목입니다만 사실 제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제일 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이죠. 그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추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목도 틀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이것까지 틀리면 다른 건 어쩌냐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제목 또 틀려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꼭 맞춰줘야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좀 비슷하게 들어가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plan is warming이라고 해서 warming 하면 벌써 우리가 warming 하면은 그거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warming 보이네요, 그죠? warming. 네,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보통 찍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처럼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월하게 준다라는 거죠, 제목 자체가. 좀 그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거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그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스킬로 이제 푸른 요령을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 시작하는 분들 그냥 그러죠. 행성, 더워, 북극, 남극, 모든 곳, 사이, 몰라, 그죠?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단어 몇 개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0개 가운데 10개 다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적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는 그 보통 하루에 독해 10문제, 20문제 막 이렇게 푸는 친구 있어요. 그건 푸는 게 아니다, 저는. 그냥 그것은 계속해서 찍기 훈련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흔히 찍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양치기라고? 양치기가 무슨 뭐 양을 치는 목동 셰퍼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양만 잔뜩 양으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부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양만 10문제, 20문제, 100문제 막 이렇게 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히기를 바라는 건데요. 저는 양치기 해가지고서 성공한 친구들은 별로 사실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겠고.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지워 나왔구나. 플래닛이 참, 여기 우리가 원래 행성이란 뜻입니다만 요즘은 그래서 만나시게 되면 말이죠. 지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지구라고 하셔야 되지. 이걸 행성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못 끌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좀 끌어가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의 해석을 좀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험에 접근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모든 곳에서 그 사이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자, the mercury is already up 그랬습니다. 자, 이게 머큐리가 이게 뭘까요? 머큐리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머큐리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사실 머큐리라는 것이 여기서 꼭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큐리라고 한다면 별자리 가운데 네, 수성이죠. 네, 수성입니다. 수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은 아시죠? 수은. 그리고 여기서는 수은주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네, 수은주라는 건 온도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자 놀랐습니다. 자, 수은주 즉 이 온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요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리고 수은주가 뭐 하고 있다? 업하고 있다. 바로 뭐다? 올라가고 있다? 근데 뭐라고요? 이미 올라갔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워지는 얘기로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집은 요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네, 요겁니다. 자, more than 1 degree Fahrenheit 그랬습니다. 자, 1도 요거는 화씨죠. 네, 미국 애들은 화씨를 사용하죠. 화씨 1도씨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면 끝난다라고 하죠. 자, 수은주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화씨 1도 이상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무하니까 더 많이 올라갔나 봐요. sensitive polar regions 그랬습니다. 자, sensitive라는 건 민감한이라는 얘기겠고요. 폴러는 극이 되는 거죠. 극지방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요. 다음에 and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글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and는 굳이 뭐 더 볼 필요 없지 않을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바로 뭐냐. 지금 나처럼 해석해가지고 1분 내로 문제 못 풀죠.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의 딜레마가 이제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조건 빨리 봐야 돼? 라는 건데, 근데 아까 제가 본 것처럼 뭡니까? 지구가 더워, 북극, 남극, 이래가지고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서 나중에 잘못하면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상시 연습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솔직히 수능 있잖아요. 수능 해석 다 안 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보다는 평상시 연습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러나 풀이 방법은 수능식으로 가자. 이겁니다. 풀이 방법은 수능식으로 가야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엔드를 만난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는 시간하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시간하고 싸움. 너무 잔인하죠. 이거 1분 주고 풀려고 그러는 거. 근데 이제 진짜 우리 준비한 친구들은 사실 요거 보면은 요 정도 난이도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15초, 한 20초 정도면 이거 풀 겁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게 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1분 내에 한 문제 풀어라. 그리고 이 전체 정도의 길이를 주고 그런다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일화를 하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2015년이죠. 국가직 9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직 9배 문제가 있었는데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진짜로.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부터 전화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꽈락 나와서 꽈락이. 근데 그런 얘기는 친구들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타 방송에서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을 데려다 놓고 외국인 선생들 데려다 놓고서 풀어보세요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하시는 그 외국인 미국 사람들 3명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3명을 데려다 놓고 했습니다. 한 명은 만점 맞고 한 명은 2문제 틀렸고 제가 알기로 한 명은 3문제 틀렸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도 그리고 그냥 평범한 미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생이면서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틀리는 문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문제 틀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인사혁신처의 담당자하고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내십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경쟁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곤란하기 위해서 변별력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너무나 사실은 난도가 진짜 어렵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한 문제 푸는데 어떤 학생이 10분 걸렸대요. 그럼 끝나버린 겁니다. 그 시험은 뭐 이미 생각할 수 없는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또 기억나는 것이 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만점 맞은 사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 정도의 표현까지 안 써. 이런 단어까지 쓰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은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문제 풀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뭐다? 과감하게 넘길 부분은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엔드라는 건 바로 뭡니까?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앞하고 대등하게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쳤다고 뭐를 더 봅니까? 마지막 가서 그냥 확인 사살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구가 뭐하고 있다, 더워지고 있다, 온도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래 놓고서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추워지고 있다. 이거 나오진 않겠죠.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가면서 내가 문제에서 잡은 것이 맞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네, 마지막 보니까 요거랑 연결되는 warming, 그죠? mercury, degree 비슷한 얘기는 Fahrenheit 전부 다 뭐예요? 더위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핵심으로 잡은 게 맞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으로 제일 뭡니까? warming 이랬단 말이에요. 자, 보기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워밍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선생님, 템퍼러처가 있는데요.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온도 상승이 긍정적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도가 상승하면서 긍정적 효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 여러분들 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는 사실 좀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지구 온난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가 더워지니까 제일 첫 번째 내건 게 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죽어나가는 비율이 줄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하고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더위가 녹이고 있다라는 거죠. 빙하를 말입니다. 그리고 해빙을 말입니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바로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는 시간하고의 싸움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잡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요건 3번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불이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해를 하는 것이 10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양치기 하지 말라. 우리 친구는 양치기라고 합니다. 양치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풀이법을 여러분 익혀주면 좋은데요라는 거고요. 풀이법이라는 수능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그거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고요. 아마 여러분들 접근하기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독해 문제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든지 이미 아마 제 강의 듣고 나서 이제 공무원 쪽에 조금 발을 잃어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살을 붙여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시간 동안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우리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날 때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서 구직자들이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단연 삼성전자가 1위였죠. 그런데 그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 조사 결과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15조 원을 투자해서 평택에 새로 공장을 짓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생산을 담당할 사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최근 공채를 통해서 3배 가깝습니다. 4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괜찮은 사람들을 좀 추천받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 삼성전자에 입사해보고 싶다. 이번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영어 특강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